적어볼까? 여기 화면에 보이니? 네. 액체와 고체다. 괜찮아? 자, 기체랑 액체, 고체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기체는 자, 적어볼까? 기체라는 친구는 이런 거지.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분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맞지? 어떤 분자가 요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분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분자가 서로 널찍널찍하게 있다 보니까 이 분자랑 이 분자가 서로 뭐 힘을 주고받는다던가 그런 걸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체 방정식이라고 해?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상이 뭐야? strange야? 그렇지. ideal. 이상적인이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게 기체 분자끼리는 어떠한 종류의 인력도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와 반해서 뭐야? 액체나 고체는 어떤 공간이 액체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있으면 이거 액체잖아. 맞죠? 이 공간에는 분자로 어떻게 돼 있어? 가득 차 있죠? 맞아? 분자로 굉장히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분자끼리 인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액체와 고체를 공부할 때는 뭐를 여러분들 좀 유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죠. 분자 간 뭐야? 인력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다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다라고 쳐, 없다라고 쳐. 없다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액체랑 고체는 분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고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가 분자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당연히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액체도 어떻게 돼?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야. 괜찮죠? 이해되겠니? 좋습니다. 자, 이때 이 분자 간 인력의 종류를 이제 우리는 오늘 3개 공부할 겁니다. 3개. 되겠어? 자, 첫 번째 적어볼까? 분산력입니다. 무슨 력? 분산력.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중극자 간 인력입니다. 이중극자 간 인력. 되겠어? 그리고 세 번째 수소결합입니다. 이해하겠니? 이해할 건 없죠. 그냥 암기하는 부분이야.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쌤이 꼽자면 누가 제일 중요해 보여? 수소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3개 칠게요. 괜찮니? 응. 수소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때 요거 하나 가볍게 좀 설명을 해볼까? 여러분들 요게 지금 액체야. 맞아요? 요게 액체. 맞니? 요게 뭐야? 기체야. 괜찮아?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온도는 어는 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온도는 녹는 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는 증발점.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 물에 어는 점 몇 도? 0도. 물에 녹는 점 몇 도? 0도지?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잖아. 그치? 똑같아. 0도.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 끓는 점 100도. 됐을까? 자, 다시. 액체에서 기체되는 온도 무슨 점? 끓는 점이야. 괜찮니? 그래서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씨야. 물로 치면. 괜찮지? 자, 이 끓는 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자고. 액체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까우니까. 기체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우리가 없다라고 친다라고 했어. 맞죠? 그러면 끓는 점이라는 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잖아. 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존재하고 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되겠니? 그러면 끓는 점, 온도, 높은 온도가 필요한 이유는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 분자 사이의 인력을 다 끊어내는 힘이에요. 왜? 분자 사이에 액체는 붙어 있다가 이걸 끊어내야 뭐가 돼? 자유로운 기체가 되는 거니까. 다시. 액체는 분자 사이가 붙어 있다가 이걸 끊어내야 자유로운 기체가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적으면 이 친구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어떻게 한다? 끊어낸다. 끊어내기 위함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해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가보자. 분자 사이의 힘이 세. 끊어내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끓는 점 높겠어, 낮겠어? 높은 거야. 분자 사이의 힘이 멀건해. 뭐 희발이가 없어. 그럼 이거 끊어내기 쉬워, 어려워? 끓는 점이 낮은 거야. 되겠어? 자, 다시 요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력이 세다는 곧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로 이어지는 거야. 쉽죠? 이해되지? 자, 인력이 약하다라는 뜻은 끓는 점이 어떻다? 그렇지. 낮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끊어내기가 쉬우니까. 됐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두 갈식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결론부터 딱 들어갑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셀까? 수소결합입니다. 자, 미리 적어줄게. 이게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가야 좀 할 맛이 나지. 결합력은 자, 여기다 적어줄게. 결합력은요. 누가 제일 세냐? 수소결합이 1등이야. 얘가 제일 세. 되겠니? 그 다음은 이중극자간 인력입니다. 얘가 그 다음으로 세고 그 다음 제일 약한 힘 누구? 분산력이 제일 약하다. 됐을까? 되겠죠? 요렇게 결합력의 세이가 순서가 결정이 된다. 맞아요. 그게 이중극자간 인력입니다. 쌍극자 힘이 이중극자간 인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쌤이 하나 더 적어줄게. 이중극자간 인력이 쌍극자 힘. 내지는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솔직히 좀 다양해.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여러분들 화학할 때 들어봤죠? 쌍극자 모멘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하나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제일 약한 힘 무슨 힘? 분산력입니다. 됐을까? 자, 분산력은 뭐냐? 일단, 자, 첫 번째, 중요한 특징. 모든 분자가 가지는 힘이야. 자, 다시. 어떤 분자가 가진다고? 분산력? 모든 분자야. 물도 가지고요. 아무 기체 다 가집니다. 분산력은 기체가 가진다는 게 아니라 다시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가지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되겠어? 이때 뭐 분자를 두 개로 나눈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맞나? 뭐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분산력이라는 것은 모든 분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가리지 않고 다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되겠어?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편극에 의해 발생. 편극에 의해 발생. 그러니까 원리야. 발생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선생님, 편극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겠어. 괜찮니? 자, 편극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편극은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 좀 이해하기 쉽게. 순간적인 전자의
치우침이에요. 됐을까? 순간적인 전자의 치우침이야. 자, 쉽게 설명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요거 뭐죠? O2야. 산소입니다. 맞습니까? 산소는 산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 no. 8번. 수해리배 붕탄질산 8번이야. 전자 몇 개야? 8개지? 얘 전자 8개 있어. 맞니? 얘도 전자 8개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혹시 기억나니? 이게 뭐 극성, 무극성 따질 수 있어?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물으면 무극성이야. 왜? 얘랑 얘는 같은 원자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의 세기가 똑같단 말이야. 맞죠? 전기 음성도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전자 8개를 쌤이 그냥 자유롭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있어. 맞지? 이 전자 8개를 좀 자유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겠어. 맞아? 너무 더 쉽게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산소는 그냥 얘를 O2라고 할게. 괜찮아? 산소 한 개당 전자 몇 개? 8개. 그러면 O2는 전자 총 몇 개? 여기에 전자 16개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비탈이라는 개념인데 전자는 여러분들이 전자 껍질 위만 돌아다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전자는 그 원자 공간 내를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요. 전자가. 되겠어? 이제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막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오비탈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자, 이 16개가 자유롭게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보자. 방 안에 여러분들 한 반에 친구들이 몇 명 있죠? 준서 한 반에 몇 명이야? 25명? 그다음에 유연이는 맞네. 뭐 한 반에 16명의 친구들이 있다 치자. 이 16개의 전자야. 맞죠? 모자 머리 위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친구들을 냅두고 이 전자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없어. 그냥 지들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 16명의 사람이 이렇게 사열종대로 있었어. 이렇게 16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모든 눈을 가려. 맞죠? 그런 다음에 야 그냥 네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봐. 이렇게 하면은 막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당연한 거야. 순간적으로 여기에 갑자기 한 11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랑 했더니 뭐 한 2명, 1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랜덤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 11개의 전자가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여기가 음전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돼? 양전화가 되는 거야. 무극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무작위로 움직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여기가 음전화를 띠고 여기가 양전화를 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편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니? 다시 순간적인 전자의 치우침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액체야. 얘도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야. 맞지? 근데 이 전자가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편극이 일어나. 맞지? 그러면 얘 편극 현상에 따라서 이 친구도 영향을 받겠죠. 여기가 음전하니까 여기는 무슨 전화가 되겠어? 이게 서로 그러니까 양전화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순간적으로 양전화, 여기가 순간적으로 음전화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도 여기가 양전화, 여기가 음전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아주 순간적이지만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서 이렇게 무슨 힘?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순간적으로 생기겠죠. 되겠어? 다시 이거 이해되니? 순간적으로 전자가 치우쳐지면서 전하를 띠게 되면 그 옆에 있던 분자도 영향을 받아서
얘랑 반대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순간적으로 무슨 힘? 인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이걸 무슨 힘?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다시. 그래서 분산력은 여기 보면 다시 모든 분자가 가집니다. 왜?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편극 현상이 항상 일어나 안 일어나? 항상 일어나는 거야. 전자는 항상 뭐 열로 치우쳐지든 일로 치우쳐지든 일로 치우쳐지든 일로 치우쳐지든 항상 어딘가로 전자가 순간적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극 현상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가지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거 준서 이해된다? 유연 이해된다? 오케이. 자, 분산력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분산력에 대해서 이제 편극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분산력은 자,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분자량이 클수록. 다시 뭐가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괜찮니? 그 다음에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크다입니다. 두 가지야. 자, 두 가지 한번 볼까? 뭐가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뭐가 클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량이 크다라는 건 이런 거잖아. 얘네 둘 비교해 볼까? 맞죠? 이거 무슨 기체? 오, 수소 기체. 얘 무슨 기체? 산소 기체. 괜찮지? 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야. 맞지? 얘 분자량 얼마야? 2죠? 2. 얘 분자량 얼마야? 16이야. 아까 했어. 얘 전자 몇 개겠어? 원자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도 두 개겠지? 얘도 양성자가 16개니까 전자도 16개일 거야. 자, 사람 2명 있다잉. 사람 16명 있다잉. 다 그리기도 빡세잉. 자, 무작위로 돌아다니라고 시켜볼게. 맞지? 누가 편극이 잘 일어날 것 같아? 얘야. 맞지? 자, 그러면 편극이 잘 일어난다? 분산력이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분산력이라는 것은 편극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편극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분산력이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량이 커야 전자가 많을 거고 편극이 어떻게 된다? 잘 일어난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편극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분산력이 잘 생긴다. 분산력이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분산력이 크다가 되는 것이죠. 되겠어? 오케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자, 그러면 질문. 얘가 끓는 점이 높을까? 얘가 끓는 점이 높을까? 얘가 끓는 점이 높겠지. 왜? 분산력이 크대. 분자 간 인력이 크대. 끓는 점이 높다가 되는 것이지. 분산력이 크다고? 그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세구나. 끓는 점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끓는 점이 높다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보다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요거 뭐죠? 여러분들 이거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메테인, 에테인. 오, no. 이게 메테인. 어? 뷰테인은 4개야. 이게 에테인이죠. 이게 메테인. 탄소가 2개면 에테인. 이게 뷰테인. 요거 뭐야? 프로페인. 프로페인. 되겠어? 자, 얘 분자량 얼마일까? 계산되니? 응? 44. 맞죠? 오케이. 잘했어. 맞죠? 자, 얘 뭐야? 이산화탄소. 얘 분자량 얼마? 어? 44. 맞죠? 어때? 분자량.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차이가 있어 없어? 그러면 쌤 분산력이 똑같겠네요? 자, 분산력이 달라. 왜 다르냐? 이 친구 그려볼까? 탄소에 산소 2개 붙여놓은 거야. 맞죠? 얘는 그려볼까? 탄소 3개에 수소 8개를 이렇게 붙여놨어. 괜찮니? 표면적이 누가 커요? 얘가 커. 자, 다시 표면적이 크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조금 뭉뚱그려서 그리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맞지? 이 안에서 전자가 돌아다닌다라고 치고 이 안에서 전자가 돌아다닌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서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면 편극이 잘 일어나겠죠. 맞아? 좁은 이렇게 뭔가 표면적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하다 보면은 편극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니? 요런 균형 잡힌 원에서 전자가 돌아다녀봤자 편극 잘 안 일어나. 이런 애일수록 편극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 표면적이 어떨수록? 클수록 편극이 잘 생기고 분산력은 어떻게 되겠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러면 질문.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분산력이 세?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분산력이 세? 프로페인. 얘가 분산력이 세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끓는 점이 높아? 누가 끓는 점이 높아? 얘가 끓는 점이 높겠지. 분산력이 크니까. 되겠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죠. 됐어? 표면적과 분자량이 중요하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힘이 있죠? 쌍극자 힘. 이중극자 간 인력. 괜찮니? 다시 이중극자 간 인력이야. 맞아? 자, 얘는 이렇게 가자. 이게 비교를 해야 돼. 자, 분산력은 어떤 분자가 가진다 했죠?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가진다라고 했어. 극성, 무극성 안 가리고. 맞죠? 근데 얘는 잘 봐. 극성 분자만 나타나는 힘이야. 가지는 힘이라고 적을까? 다시 누구만 가지는 힘? 극성 분자만 가지는 힘이다.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극성 분자만 가지는 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적어볼까? 자, 대표적인 극성 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극성 분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건 뭐죠? 물입니다. 맞니? 물은 어떻게 생겼어? 산소에 수소, 수소 이렇게 생겼지. 맞아?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어떻게 돼? 전기음성도 순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누가 1등? 전기음성도? 플로린 4.0, 3.5, 얘가 1등, 얘가 이진. 맞죠?
1진, 2진. 얘가 3.0, 뭐 2.5, 2, 1.5, 1. 맞아? 그리고 얘가 2.1이었어. 맞지? 그래서 누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 산소가 세. 맞지? 수소랑 비교하면.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1로 쏠리고 여기 있는 전자가 1로 쏠리니까 여기가 항상 뭐가 돼? 델타 마이너스 부분 음전화가 되고 여기는 이쪽이랑 이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차이점을 설명해 줄게. 잘 봐. 분산력은 순간적인 전자의 치우침에 의해서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굉장히 일시적인 거야. 근데 얘는 이 극성 분자만 가지는 힘이고 극성 분자는 부분 음전화와 부분 양전화를 항시 유지하는 거야?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가지는 거야? 항시 유지하는 거죠. 느껴져야 돼. 누가 센 힘이야? 얘가 센 힘이야? 얘가 센 힘이야? 이중극자간 인력. 얘가 센 힘이라고. 됐을까? 얘보다 얘가 센 거야. 왜? 이 편극은 일시적이야.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그냥 전자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순간적으로 치우쳐지면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마는 힘. 얘는 항상 가지는 힘이라는 거죠. 이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 자, 봐봐. 자, 얘 분자량 18이죠. 맞아? 얘 분자량 아까 얼마였지? 얘들아, 얘 분자량 아까 얼마였어? 44였어. 쌤, 그러면 얘가 분자량이 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 크다 했어요. 아, 그러면 얘가 분산력이 크니까 얘가 끓는 점이 높겠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틀렸어. 자, 왜냐면 얘는 무극성 분자야. 맞니? 얘는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야. 괜찮을까? 그러면 분산력이야 둘 다 가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분산력 가져. 얘도 분산력을 가진단 말이야. 맞지? 이해했어? 자, 분산력은 누가 더 클까? 분산력은 누가 커? 얘가 분자량이 크니까 분산력은 얘가 더 커요. 됐니? 근데 얘가 가지지 않는 힘을 얘는 가지죠. 뭐 가져? 이중극자간 인력을 추가적으로 가진단 말이야. 이중극자간 인력이야. 됐을까? 얘는 이중극자간 인력 가져 안 가져?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이걸 안 가져. 맞지? 여기가 힘이 크단 말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왜? 이 힘이 훨씬 더 어때? 이 힘이 훨씬 더 세니까. 따라왔니? 이 힘이 훨씬 더 세니까 인력이 세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됐지? 그래서 물이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라는 거야. 이 설명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준서 이해돼? 유연아 이해되니? 졸려? 수소 결합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되겠지? 졸면 안 돼 지금. 따라왔을까? 네. 자, 이게 이중극자간 인력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누구야? 가장 센 힘. 분자의 간 인력 중에 가장 센 힘 누구? 그렇지. 수소결합이야. 자, 수소결합은 뭐냐? 말 그대로 수소가 필수예요. 수소. 따라왔을까? 자, 수소결합이라 하면 이렇게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얘는 이중극자간 인력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뭐의 한 종류라고? 인력의 한 종류인데 매우 특수한 경우야. 자, 전기음성도 1등 누구? 플로린. 2등 누구? 산소. 3등 누구? 질소. 그렇지. 자, 전기음성도 1, 2, 3등 누구야? 플로린, 산소,
질소야. 맞니? 와. 수소. 요거 수소 맞니? 수소 사이의 인력입니다. 인력이야. 되겠어? 다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인력? 전기염성도 1, 2, 3등. 플로린, 산소, 질소와 누구? 수소 사이의 인력인 거야. 되겠어? 4.0, 3.5, 3.0이다 보니까 수소인 2.1보다 차이가 어때? 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전자의 치우쳐짐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을까? 전자의 치우쳐짐이 어떻다? 강하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됐니? 자, 얘네 둘 사이의 이 결합은 어느 쪽으로 이게 공유 결합이잖아. 맞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질까,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지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여기도 이렇게 치우쳐져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되고 여기도 이렇게 치우쳐져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 부분이 전부 델타 플러스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서 플로린, 산소, 질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쪽 라인들은 전부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야. 맞죠? 이때 이 사이의 힘, 이 사이의 힘, 이 사이의 힘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왔니?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 이건 뭐야? 이거 뭐죠? 물 분자야. 요거 뭐죠? 물 분자야. 산소, 수소, 수소다. 맞지? 산소, 수소, 수소입니다. 따라왔을까? 자, 전자의 치우쳐짐은 요렇게 치우쳐지고 요렇게 치우쳐져. 맞지? 자, 헷갈리면 안 돼. 얘와 얘 사이의 결합은 이거는 공유 결합이에요. 되겠어? 아니, 이 물 한 분자 안에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야. 수소 결합은 뭐야? 이거 분자 사이의 인력이잖아. 얘 물 분자와 이 물 분자를 잘 봐. 얘도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치우쳐져.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라는 거 알아 몰라? 얘도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자, 얘랑 얘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이거는 분자 간 인력이 아니야.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얘랑 얘 사이의 결합. 이거는 점선으로 보통 표현해요. 이렇게. 얘가 무슨 결합? 이게 수소 결합인 거야. 수소 결합은 다시 얘는 분자 간 인력이야. 분자 간 인력입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고, 공유 결합은 한 분자 내에 원자 사이의 결합이야. 맞지? 얘는 당연히 실선으로 연결해야 돼. 분자 간 인력은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됐을까? 다시 이건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요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야. 맞지? 오케이. 자, 하나만 더 그려볼까? 자, HF. 플로린화 수소입니다. 괜찮니? 자, 어디로 전자가 쏠려? 플로린 쪽으로 전자가 쏠려. 자, 답해봐. 이 둘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 그렇지. 이건 공유결합이야. 힘이 이게 졸라 세요. 잘 붙어 있는단 말이야. 맞지? 자, 여기에 갑자기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맞지?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요렇게 쏠리고 요렇게 쏠리겠죠? 맞나? 그래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야. 자,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야. 자, 이 사이 결합은 공유 결합. 자, 요 사이 결합은 뭐죠? 이 둘 사이 결합. 공유 결합. 이 둘 사이 결합도 공유 결합이야. 자, 요렇게는 무슨 결합이야?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사이에. 이 수소 결합이야. 실수할 때 이렇게 실수해. 선생님 이거 극성분자 극성분자네요. 이거 이중극자간 인력입니까? 자, 이중극자간 인력 맞는데 수소랑 플로린 사이에 이중극자간 인력이잖아. 맞지? 다시 수소랑 플로린 사이에 이중극자간 인력은 무슨 결합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돼? 수소결합이야. 얘는 수소결합입니다. 이해했니? 수소결합은 분자간 인력. 공유결합은 한 분자 내의 원자 사이의 인력이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되겠지? 당연히 누가 힘이 세겠어? 당연히 공유결합이 세. 맞지? 이거는 전자를 쌩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고. 얘네 둘은 뭔가 이 부분 양전화와 부분 음전화 사이의 전기적인 인력이잖아. 맞지? 결합력은 당연히 공유결합이 훨씬 세지. 맞아? 공유결합이 훨씬 세다라는 거야. 자, 그래도 수소결합이 그냥 평범한 이중극자간 인력보다는 힘이 어때? 세겠죠. 다시 수소결합이 평범한 이중극자간 인력보다는 힘이 세다라는 거야. 따라왔을까?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좋아요. 자, 요거 하나만 딱 해볼까? 요거 혹시 본 적 있니? 통합과학 할 때도 한번 했는데. 할로젠화 수소입니다. 맞죠? 할로젠화 수소 기억나니? 이게 17쪽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에 수소를 달아놓은 거야. 맞죠? 알다시피 이제 좀 적어보면은 여기다 적을까?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죠? 전기음 성도가 얘가 1등이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낮아져요. 됐지? 얘 2.1이고 얘가 4.0이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점점 낮아짐. 되겠어?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분산력은 다 가진단 말이야. 맞죠? 자, 분산력은 누가 크죠? 분산력 순위 한번 매겨볼까? 분산력 순위. 분산력은 다 가져. 근데 분산력은 어떨수록 크다라고 했지? 그렇지. 자, 그러면 누가 분자량이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아이오딘이 원자 번호가 제일 크잖아. 맞지? 1등, 2등, 3등, 4등이야. 그러면 분산력만 따지면 쌤,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야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이중극자간 인력을 한번 따져볼까? 자, 이중극자간 인력은 누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커? 이중극자간 인력이라고 하면은 전자의 이제 극성 분자인데 얘네는 전부 극성 분자야. 맞지? 근데 이 전자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치우쳐짐을 따졌을 때 수소랑 전기음 성도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누구야? 수소 2.1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누구죠? 플로린이야. 그러면 이중극자간 인력은 얘가 1등, 2등, 3등, 4등이야. 괜찮지?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힘 누구야? 수소결합 있지. 수소결합은 누가 1등이죠?
수소결합 누가 1등이라고 물을 것도 없어. 누구만 수소결합을 해, 여기서. 그렇지. 얘만 수소결합을 해요. 이 친구들은 수소결합을 안 한단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딱 물어볼까?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그렇지.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높습니다. 1등이야.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암기 부분이야. 쌤,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건 수소결합 때문인 걸 잘 알겠어요. 근데 얘네 세 개는 순위를 어떻게 매깁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잘 봐. 분산력은 얘가 1등이야. 이중극자간 인력은 이 세 개 중에서는 얘가 높아. 맞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암기야. 자, 딱 정해드릴게요. 얘가 2등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그냥 외워야 돼. 따질 게 없어. 얘가 분산력이 제일 크잖아. 됐지? 얘가 3등이야. 그리고 얘가 4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분산력이 영향력이 커요. 근데 다만 이 친구는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원래라면 1, 2, 3, 4등이어야 되는데 얘 혼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1등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다시 이 할로제나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잘 외워주면 좋아. 얘는 수소 결합 때문에 끓는 점 1등.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누구? 분산력 순서대로 2, 3, 4등이 된다. 괜찮니? 오케이. 자, 요렇게가 뭐야? 액체 파트에서 분자 사이에 가질 수 있는 힘들의 종류입니다. 됐을까? 자, 다시 분자 사이의 인력 3개 말해봐. 보지 말고 말해봐. 분산력, 수소결합, 쌍극자 힘, 이중극자간 인력. 되겠지? 분산력,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힘, 이중극자간 인력, 수소결합.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센 힘이다? 수소결합. 누가 제일 약한 힘이다? 분산력. 됐죠? 분산력은 어떤 분자? 극성, 무극성 따질 것 없이 모든 분자. 이중극자간 인력은 극성 분자만. 극성 분자 중에서도 수소와 전기음성도 1, 2, 3등. 플로린, 산소, 질소 사이의 이중극자간 인력은 수소결합. 됐죠?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외워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고체도 조금만 합시다. 알았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고체가 있죠. 이 고체를 특히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됐을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적을까? 결정성 고체입니다. 다시 무슨 고체? 결정성 고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고체 있어? 그렇지. 비결정성 고체. 자, 이 두 개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결정이라는 거는 크리스탈이지, 영어로. 맞아? 입자의 배열이 상당히 규칙적인 거예요. 규칙적이다. 영어로 뭐죠? 레귤러인가? 규칙적이다. 예. 좀더 잘못. 입자의 배열이 어떻다? 배열이 규칙적이다. 오케이? 비결정성 고체는 반대겠죠. 입자의 배열이 어떻겠어? 그렇지. 얘는 불규칙적이다. 랜덤이겠죠. 맞니? 불규칙적이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규칙적, 불규칙적이라고 하면 이제 느낌이 살짝 잘 안 오거든.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잘 떠오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무슨 점? 녹는 점이에요. 맞지? 자, 얘는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괜찮니? 규칙적이니까, 입자가 규칙적이니까 얼음이 예를 들어서 이 커다란 얼음이 있어. 이쪽 부분은 100도씨에서 녹고 이쪽 부분은 90도에서 녹고
이쪽 부분은 110도에서 녹고 그러니 모든 부분이 몇 도에서 녹아요? 100도에서 녹아. 녹는 점이 일정한 거야. 0도에서 얼고요. 쏘리. 0도에서 녹죠. 맞지? 미안해. 쌤 아까 끓는 점 해가지고. 쏘리. 자, 얘는 녹는 점이 어떨까? 녹는 점이 비일정? 일정하지 않다. 맞죠? 일정하지 않다.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 했듯이 뭐가 있겠어?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H2O solid. 괜찮아? 요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뭐 또 뭐가 있을까? 석영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근데 비결정성 고체는 뭐 있을까? 유리, 뭐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거 있죠. 맞니? 요런 게 비결정성 고체야. 자, 유리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 유리병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쪽 부분은 뭐 한 200 몇 도씨에서 녹고 이쪽 부분은 한 290도씨에서 녹고 이쪽 부분은 30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유리마다 녹는 점이 다 달라요. 유리의 성분과 그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이야. 플라스틱도 어때? 여러분들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플라스틱 컵도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 맞죠? 이것도 녹는 점이 다 어떻죠? 다 다르단 말이야. 맞아요? 녹는 점 다 다른 거 알고 있지? 그런 거는 비결정성 고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됐을까?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할 것은 뭐냐면 당연히 불규칙적인 거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비결정성 고체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구나만 보고 가면 되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해? 결정성 고체가 중요하다.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누구? 결정성 고체야. 됐을까? 졸리니? 자, 결정성 고체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자, 4가지. 첫 번째, 이온 결정. 괜찮니? 자, 이온 결정 옆에다가 요렇게 좀 적어줄게요. 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답해야지. 이온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지? 기체와 No. 기체가 아니에요.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 그렇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야. 적어줄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그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 결정이라고 한다. 괜찮을까요? 네. 자, 두 번째. 금속 결정이 있습니다. 자, 금속 결정은 뭐냐? 이렇게 적어줄까? 금속 결합 물질입니다. 금속 결합 물질. 괜찮니? 얘는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뭐죠? 이렇게 답하면 틀려요. 금속과 금속의 결합입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지. 오, 쌤한테 배웠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은 합금이에요. 합금. 스테인리스 같은 거. 금속과 자유전자의 결합인 거야. 알았지? 자유전자. 자유전자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100점짜리 답. 되겠을까? 얘는 금속과 자유전자의 결합이다. 자, 세 번째.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이 분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늘 분자라는 용어는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에서는 쓸 수 없어. 철 분자 이런 거 없다. 분자는 반드시 무슨 결합 물질에서만 써? 공유 결합 물질에서만 써요. 분자라는 용어는 어디서만? 공유 결합 물질에서만 쓴다. 괜찮니? 응. 공유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맞지?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쌤, 근데 이제 결합 종류가 더 없는데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공유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헉, 선생님, 공유결정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 얘는, 똑같아.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공유결정이니까. 쌤, 그러면 분자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공유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면, 이 둘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이 두 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얘는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까?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얼음이 있어. 얼음. 얼음은 뭐죠? 얼음, 물 분자가 얼음. 언 거죠. 맞니? 자, 어떻게 돼? 얘가 물 분자 아니겠어요? 이거 물 분자잖아. 맞지? H2O라고 하는 물 분자예요. 얘가 어떻게 배열되냐면 지금 잘못 배열했나? 잘 배열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배열했다 칩시다. 괜찮니? 네. 지금 보면 여기가 수소, 산소, 이건 무슨 결합? 이 아까 했는데 수소 결합이야. 가스, 여기 수소, 산소, 이건 무슨 결합? 이건 공유 결합. 요거는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이제 육각형 구조를 만들거든, 물은.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느낌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선으로만 그리려니까 좀 빡세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여기 물 분자 또 들어가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육각형 결정 구조가 겹겹이 쌓인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해? 얼음이라고 하지. 맞니? 이게 얼음이야, 얼음. 그러니까 이게 뭔지가 중요해. 이게 뭐야? 분자죠. 물 분자가 일정한 배열로 쌓여서 얼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왔지? 자, 쌤, 그러면 이거 공유 결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자, 얘 대표적인 예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 내지는 흑연이 있어, 흑연. 자, 얘네 둘 다 탄소 덩어리거든요. 되겠어? 자, 흑연을 한번 그려볼게. 흑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요거 뭐야? 탄소야. 탄소는, 탄소는,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원자가 전자. 네 개지. 그래서 총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어? 네 개 할 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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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결합을 해. 맞니? 그리고 요렇게 또 분산력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얽혀 있어요. 뭔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배열의 구조가 뭐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이게 흑연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흑연이야, 흑연. 어찌됐든 이 둘 사이의 결합 이건 뭐야? 공유결합이야. 맞죠? 이거 공유결합이야. 요 점선은 분산력입니다. 알았지? 이거 분산력이고 요거는 공유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답해볼까? 얘는 분자야, 원자야? 이거 뭐야? 탄소잖아, 탄소. 원자죠?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이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정이라고 해. 되겠어? 얘는 원자야. 얘를 원자 결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물 분자, 분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고체 덩어리는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둘의 차이점을 알겠어? 얘는 H2O 솔리드고요. 얘는 C 솔리드야. 흑연. 맞아? 다이아몬드는 이런 육각형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야. 정사면체 구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 정사면체가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내죠.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 이것도 역시 뭐야? 탄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진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정이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흑연 알겠어?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또 탄소로 만들어진 거 알고 있는 거 좀 있으면 적어도 돼요. 뭐 있어? 뭐 플러렌 들어봤니? 여러분들 그 요즘 접히는 휴대폰 나오죠? 그 뭐야? Z 플립 같은 거. 이거는 그래핀이라고 하지. 맞아? 그래핀. 이것도 탄소 덩어리. 이것도 탄소 덩어리. 그래핀은 어떻게 만드냐면 최초로 그래핀은 흑연은 이 육각형 배열의 판이 여러 판이 있는 게 흑연이에요. 그래핀은 이 육각형 판을 한 겹으로 촥 배열해 놓은 게 그래핀이야. 오케이? 이해하겠어? 요런 걸 공유결합 물질. 자, 이거 얼음 말고 또 뭐 있을까? 이런 거 있죠.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이산화탄소 얼린 거 뭐야? 아, 드라이. 그렇지, 드라이아이스. 이거 베스킨라빈스 사면 같이 주는 거야, 맞죠? 드라이아이스 샀더니 아이스크림이 딸려 나오죠, 베스킨라빈스 사면, 맞죠? 드라이아이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되겠니? 드라이아이스. CO2 분자가 고체 상태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맞죠? 다 적어줄게. 금속 결정은 그냥 금속 적으면 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철. 이거 뭐야? 나트륨. 이거 뭐야? 마그네슘. 민규. 마그네슘. 맞죠? 그냥 금속들 고체 상태면 금속 결정이야. 졸라 쉽죠? 자, 얘 뭐야?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이거 뭐죠, 여러분들? NH 영 뭐? 영 염화? 염화 나트륨. 소금이지, 소금. 영까지. 염화 나트륨.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민규 O. 산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요런 게 이온 결정이야. 괜찮니? 이해됐을까? 네. 요런 게 이온 결정이 될 수가 있다. 되겠어? 오케이? 자, 요거를 쌤이 이제 한번 여러 방면으로 좀 적어줄게. 자, 요거를 약간 이렇게 해볼까? 자, 구성 입자, 결합력, 그 다음에 녹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은 고체랑 액체를 나눠서 좀 진행을 해봅시다. 괜찮아? 자,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이온 결정은 구성 입자가 뭐겠어? 당연히 이온입니다. 맞지? 이온 결정은 구성 입자가 이온. 괜찮아요? 어떻게 돼? NaCl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Na 플러스 입자와 Cl 마이너스 입자가 맞지? 어떻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맞죠?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서로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있는 거. 요게 소금이잖아. 맞지? 그래서 소금은 쉽게 부서져 안 부서져? 쉽게 부서지지. 이렇게 살짝 비틀면 소금 바스러지는 거 못 느껴봤어? 이게 고깃집 가면 굵은 소금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살짝 비틀면 여기 탁 비틀어가지고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서 요거 둘 사이에 청력이 발생해가지고 쉽게 깨진단 말이야. 맞죠? 됐어? 졸면 안 돼. 자, 금속 결정은 뭐야? 얘는 구성입자가 금속이지, 금속. 뭐 정확히는 금속 양이온이 될 겁니다. 괜찮아? 자, 분자 결정은 구성입자가 분자야. 이 공유 결정은 구성입자가 원자예요. 아까 봤잖아. 탄소 원자로 된 거. 얘는 분자로 된 거. 됐지? 자, 결합력 해보자. 이온 결정은 결합력이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 정전기적 인력이죠. 맞니? 금속 결합도 똑같아요.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정전기적 인력이야. 자, 분자 결정은 뭐야? 자, 아까 얼음 다시 그려볼까? 요게 얼음이지, 맞아? 얘와 얘 사이에 이거 무슨 힘이야? 분자간 인력이죠. 맞니? 분자간 인력. 자, 물어볼까? 분자간 인력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무슨 힘, 무슨 힘, 무슨 힘? 일단은 수소결합, 수소결합, 분산결, 분산력, 쌍극자, 이중극자간 인력. 되겠어? 네. 자, 물 분자 사이에서는 무슨 힘? 수소결합. 됐을까? 얘는 분자간 인력. 자, 공유 결정은 뭐야? 아까 탄소 원자끼리의 결합이잖아. 요거 쌤이 지금 실선으로 했어, 점선으로 했어? 이거 실선이야, 점선이야? 실선은 무슨 힘? 공유 결합. 얘는 공유 결합입니다. 자, 분자 결정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는 수소 결합이야. 얘는 공유 결합이야. 맞지? 이거는 공유 결합, 요거는 수소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 이거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알겠지? 얘 분자간 인력.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 자, 녹는 점 갑니다. 자, 생각해 볼까? 얘들아. 그냥 좀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딱 가보자. 소금, 철, 얼음, 다이아몬드야. 누가 제일 잘 녹을 것 같아? 얘가 제일 잘 녹지. 이미지상. 맞아? 얘가 낫다입니다. 오케이? 됐어? 네. 그 다음으로 누가 잘 녹을 것 같아? 철이 잘 녹지. 철을 녹는 건 좀 본 적 있죠. 얘는 비교적 높다. 그 다음으로 누가 잘 녹을 때? 여기서부터 잘 머릿속에 없을걸? 소금 액체 안 떠오르죠? 다이아몬드 액체 더더욱 안 떠오르지. 액체 다이아몬드?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딱 말씀드릴게. 얘가 높다고요. 이 친구가 개높다. 개높다라고 적어줄까? 졸라 높다. 되겠어? 오케이? 1등 누구? 이 공유결합. 그렇지. 요거야. 요게 겁나 센 거야.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려고 해, 안 해? 안 해요. 액체 다이아몬드 없어요. 알았지? 얘는 있어. 소금 액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잘하면. 되겠어? 요거 순서 외울 수 있지? 분자간 인력 끊는 거는 얘네들에 비하면 쉬워요. 알았지? 오케이?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좋습니다. 자, 잘 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해볼까? 얘 녹는 점 몇 도야? 얘 녹는 점 몇 도야? 0도. 0도지.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녹는다라고 표현 안 하죠. 네. 우리 상온의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뭘로 바뀌어요? 아, 기체로 승화된다라고 합니다. 승화점이 있어, 승화점. 얘 영하 80도예요. 왜 그러냐면 얼음은 여기 결합이 분자간 인력이 뭐라고 했지?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야. 얘는 수소 결합이야. 이해하겠니?
자, 근데 CO2 드라이 아이스는 얘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산화 무극성이지. 그러면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이 힘은 무슨 힘이겠어? 뭐, 분산력밖에 없어. 분산력은 수소 결합에 비해서 힘이 어때? 겁나 약해요. 그러니까 얘 승화점은 영하 86도씨. 되겠어? 힘이 겁나 약한 거야. 얘 녹는 점은 0도씨잖아. 얘 승화점은 영하 86도씨야. 맞지? 왜 그래? 얘네 둘의 결합은 분산력이야. 이거 끊기 쉬워, 어려워? 쉬우니까 낮은 거예요. 얘와 얘 분자 사이의 힘은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얘보다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거 끊는 힘은 0도씨야. 맞죠? 근데 이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를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공유 결합이야. 얘는 겁나 높죠. 되겠어? 그래서 액체 흑연 본 적 없어. 액체 다이아몬드 본 적 없어요. 맞지? 되겠어?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가보자. 전기전도성은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 내용이긴 해. 자, 이온 결합, 소금. 소금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렇지. 액체일 때 통합니다. 수용액이나 액체 수용액은 녹은 거, 물에 녹은 거. 액체는 그냥 그 상태 자체가 액체가 된 거. 맞지? 전기 통한다. 자, 금속은 고체든 액체든 전기가 통하지. 금속 너무 이미지상으로 잘 통하잖아. 자, 분자 결정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공유결합 물질은 안 통해. 공유 결정도 전기가 안 통해. 됐지? 자, 그런데 말씀 딱 드릴게요. 누가 있어? 얘는 예외가 있죠. 이거 예외야. 얘 뭐야? 예외.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얘 혼자 예외야. 그래서 샤프심 콘센트에 꽂는 장난 치면 돼, 안 돼? 뒤져요. 알겠지? 이거 왜 전기 있을까? 왜 흑연은 전기가 통할까? 잘 봐. 아까 구조를 그렸는데. 자, 이거 누구 구조였지? 이렇게 정사면체 탄소로 된 거? 이거 다이아몬드야. 자, 이 탄소 결합 몇 개 하고 있어? 4개 다 하고 있죠. 전자가 안 남아도는 거예요. 전자가 남아돌지 않으니까 전기가 안 통해. 자,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누구야? 흑연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탄소 지금 결합 몇 개 하고 있어? 3개 하고 있어. 전자가 하나 남아요.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 그래핀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해요. 아니, 전기가 안 통하면 휴대폰을 어떻게 써? 맞지? 얘는 전기 통합니다. 따라왔을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거 안 다루잖아. 맞지? 얘가 요거 2개 중에서는 예외를 흑연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그래핀도 흑연이랑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결합 3개 하니까 자유전자가 하나 남아요. 맞지? 전자가 전하를 여기 딱 걸어주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네, 뭐가? 흑연? 흑연 액체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런 거까지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흑연 자체가 전기 통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어? 오케이. 요까지.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응, 됐다. 좋습니다. 자, 요거 외워볼 수 있을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액체 고체 마무리 좀 하고요.